안녕하세요.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득점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트로 소개 영상에서 이야기하였지만 전세계 축구 선수 가치 평가 기준은 2022년 기준으로 이적료, 나이, 팀 내 공헌도 등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EPL의 유력 축구 전문지에서 평가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그의 아버지에 의하여 스포츠인으로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축구를 진정 즐기는 마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받아 현재 EPL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으니까요. 손흥정 감독은 젊은 시절 현역 축구 선수로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리 부상으로 인하여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지도자의 길을 걸으려고 전세계 축구 선진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그 나라의 유스 클럽 등에서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배우던 중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축구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축구를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살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칠 때 강압식 그리고 주입식으로 가르치며 때론 학교나 감독의 이해타산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훈련을 하여 진짜 성인이 되어서 무릎, 변골이 파손되어 수술에 의존하는 매우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손 감독은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닌 정말 축구 그 자체를 즐기고 사랑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유스 축구의 교육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으로 돌아와 춘천FC를 만들었습니다. 이 클럽에서 감독을 수행하면서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축구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축구를 배워야 축구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지를 지도하였고, 또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라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시키려고 잠잘 때에도 종이와 펜을 베개 주위에 두고 자면서 기존에 한국에서의 가르치던 모든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새로운 축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손흥민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의해 철저한 즐기는 훈련 방법으로 축구 자체를 정말 사랑하고 즐기는 선수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물론 스포츠인의 기본 소양인 마음가짐으로 겸손과 성실함, 그리고 기본기인 몸의 균형 감각, 스피드, 체력 등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당금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U17세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다음 해인 2010년 독일 함부르크와 4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장식하면서 역대급 아시아 스타 탄생이라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의 간판 공격수인 판니스텔로이가 독일에 이적해온 낯선 아시아인인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었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함부르크에서의 손흥민은 순조롭게 팀에 적응을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때때로 부상으로 인하여 몇 주 또는 몇 달 경기를 치르지 못하였지만 부상 회복 후 스탠 말렙직은 게임 속 캐릭터처럼 풀타임으로 경기를 소화하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슛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분데스리가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역대급 이적료를 받으면서 입단하게 됩니다. 그 후 국내 언론 및 전세계 언론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레버쿠젠 시절 손흥민은 생각보다 큰 활약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약점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오프더볼의 약점이었습니다. 공격수로서는 치명적인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흥민 선수는 빠른 발과 치명적인 골 감각으로 이러한 단점을 커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레버쿠젠 시절 대부분 팀 내 평점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팀 내 공헌도도 생각보다 저조하고요. 당시 매주 또는 매달 평가하는 축구 전문 데이터 홈페이지에서 손흥민 선수의 평점은 중간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허나 매번 중요한 경기에서 특유의 스피드와 미친 골 결정력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지옥에서 던져 올리는 모습을 지켜본 EPL 스카우터들에게 항상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흥민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오던 토트넘이 그를 결국 데려오게 됩니다. 결국 레버쿠젠은 손흥민 선수를 역대급 이적료로 팔았고, 또한 토트넘도 손흥민의 빠른 움직임과 탑클래스 골 결정력을 인정하여 데려왔기 때문에 양팀에게는 서로 윈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역시나 EPL은 만만한 리그가 아니죠. 시즌 초반 다시 고질병인 오프더볼로 인하여 답답한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볼이 자신의 주위에 없을 때 지속적으로 빈 공간을 파고들어서 중앙 플레이메이커가 침투하는 공격수에게 지속적으로 공을 찔러줘야 하는데, 우리의 흥민 선수는 지속적으로 상대 수비수에게 둘러싸여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한 시즌을 보내고 드디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인생의 중요한 멘토인 포체티노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치명적인 단점인 오프더볼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체티노 특유의 마법으로 치료하였으니까요. 결국 손흥민 선수는 EPL에서 물 만난 참치처럼 경기장을 누비고 달리며 수많은 골을 넣게 됩니다.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강철같은 지치지 않은 돌파력, 골 결정력, 스피트, 공간 침투, 세트 패스, 수비수도 3명은 기본으로 흐리고 상대편 골키퍼를 집중하듯 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토트넘 공격수 듀오, 영국 국가대표 주장인 헨리 케인을 만나 특유의 브로맨스를 만들어내면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 최다골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2023년 시즌 초반 부진을 겪고 있지만 하루빨리 예전의 경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EPL의 최고 공격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손!